유튜브 친구들 안녕. 부금 킹 받네. 다들 열 좀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체감하고 계신 것처럼 음악은 우리의 인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죠.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에 스릴러 부금을 넣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장르가 바뀌고 감성 가득 넣어진 또 엔딩에 잼미니 부금을 넣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구려집니다. 뭐 똑똑한 여러분이라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노동용 부금, 운동용 부금, 수면용 부금 등 상황마다 적절한 음악을 골라서 듣고 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똑똑해지고 싶을 때는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까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기들에게 모차르트를 들려주면 똑똑해지더라, 모차르트 음악이 두뇌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더라 하는 말들이요. 자, 오늘은 마르쿠스 헬리코의 쓸모있는 음악책을 통해 모차르트 이론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응, 뻔인 거 다 알아. 네, 아마 노진 떡을 보시는 분이라면 모차르트 이론이 쥐뿔도 효과 없다는 말을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모차르트 음악은 우리 두뇌에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왜?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모차르트의 두데이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993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실험 참가자 36명에게 들려준 바로 그 노래입니다. 해당 연구를 기획한 라우셔 박사는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이 공간 추리 문제를 훨씬 잘 풀었다. 라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과학 잡지 네이처에 발표하면서 잇따라 모차르트가 뇌 안의 신경세포 연결망을 늘린다. 고 주장했죠. 홀리몰리 과카몰리.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은 이 소식에 크게 열광했습니다. 모차르트를 들으면 뇌가 섹시해진다니 너무나 마법 같은 얘기였죠. TV와 라디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모차르트 이론을 광고해댑니다. 분석 칼럼이 쏟아져 나왔고 책과 강연도 쏟아져 나왔죠. 대중들은 허니버터 마냥 순식간에 매진되는 모차르트 앨범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조지아주는 산모에게 모차르트 CD를 주기 위해 수억 원의 복지 예산을 책정했으며 테네시주도 모든 유치원에 하루 1시간은 꼭 모차르트를 들려줘라는 지시를 하달했죠. 소문은 곧 퍼지고 퍼져 지구 반대편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때 아닌 클래식 태교 광풍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좀 듣는다고 머리가 똑똑해진다. 아니, 고작 실험자 36명으로 달랑 한쪽짜리 논문을 써놓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다니. 구라 아님? 플라시보인가? 의심은 커지고 커져 결국 다른 연구기관에서 같은 조건으로 재실험을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모차르트는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러나 뭘 이럴 줄 알아? 이 소식을 듣고 발끈한 원실험자 라우셔 박사가 직접 음악지능신경발달연구소를 설립하고 수많은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나섰죠. 그 덕분에 MRI로 살펴보니 뇌 피질 전체가 자극을 받는다. 단질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 같이 학계를 뒤집어 놓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라우셔 박사는 마침내 쥐를 이용하여 모차르트 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해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쥐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줬더니 다른 쥐들보다 목표 지점에 27%나 빨리 도달했다는 결과. 이건 플라시보도 뭣도 아니다. 쥐마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모차르트 음악에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요소가 숨어있는 게 분명하다. 이것도 반박해보시지. 쥐 연구에 깜짝 놀란 학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쥐는 귀가 안 들리는데요. 황당해서요. 모차르트 효과는 바보 같은 실험의 대표 주자로서 지금까지도 맹렬한 비판을 받는 연구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이 언급되다 보니 요즘엔 역으로 효과 없다는 걸로 유명한 효과가 아닌가 싶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모차르트 음악이 정말로 우리 두뇌에 효과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심리학 박사 글렌 샬렌베르크는 모차르트를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인지력도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차르트 음악에 관한 수많은 후속 연구들은 물론 심지어 이를 반대하는 연구조차 대부분이 모차르트 음악이 두뇌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말했죠. 그럼 대체 뭐가 맞다는 거냐고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자, 뇌과학에서는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될수록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가 작아진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분석적 사고를 하는 이마엽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아진다 하죠. 여기서 해마는 스트레스 반응을 제어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가 작아지고 해마가 작아지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해마가 더 작아지는 최악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음악이 있다면 학자들이 신경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인간이 음악을 들으면 행복을 느끼며 그 감정이 대뇌피질과 피지라를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또한 편도체는 음악 소리를 보상으로 평가하고 선조체 내의 충격 의지액과 꼬리액에서 도파민을 방출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인지력 향상과 즐거움은 여기서 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그렇기에 스트레스도 줄고 자극도 받으면서 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엥? 그러면 모차르트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님?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우리 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아이유 음악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BTS 음악도, 윤종신 음악도, 이박사 음악도 모두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모차르트보다 더 많이요. 자, 각설하고 오늘의 책 마르쿠스 헬리크저의 쓸모있는 음악책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주 경쾌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이죠. 수능금지곡 자동재생을 멈추는 법부터 더 나아가 어떤 음악이 모닝 알람으로 적절한지, 어떤 음악이 이성을 매료시키고 살을 빠지게 하고 수명을 늘리는지에 대한 어메이징한 주제까지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주 경쾌하고 쓸모있게 풀어나갑니다. 2000년 전 한나라 장량이 불었던 피리 소리는 수천 명의 초군을 도망가게 만들었고 100년 전 전쟁통에 들린 크리스마스 캐롤은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끼리 출장과 우정을 나누게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쓸모있는 음악책은 단순 음악에 대한 잡학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기보다는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알려주는 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왔던 길가 매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운동할 때 들었던 플레이리스트, 지금 재생되는 너진똑 엔딩 음악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또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부르는지, 이 지구하고 황홀한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겪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러고 나면 분명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아,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은 음악뿐이구나.